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도 오늘 반등 주는 거 보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나름 시원한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네, 뉴욕 주식시장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주 올해 들어 최악의 일주일을 보낸 3대 지수는 오늘은 초반부터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 오른 4829.59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16% 오른 5471.05를, 나스닥 지수는 1.16% 상승한 16,884.6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지난주 4거래일 동안 13.9%나 폭락했던 AI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는 3% 넘게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주말보다 3.54% 급등한 106.47달러로 올라섰습니다. 테슬라도 지난 주말 8.5% 폭락세를 딛고 오늘은 2.6% 급등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부품업체 이튼과 협력해 단전식 가정용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또한 빔글로벌이 태양광과 풍력발전기를 장착해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가로등을 공개한 것도 주가 급등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아마존은 2.34% 뛰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1% 내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미국 법무부와 17개 주가 함께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새 아이폰 공개 행사 당일 주가가 하락한다는 징크스를 깼습니다. 오늘 아이폰 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 이제 새롭게 빛나다를 열고 아이폰 16 시리즈 등 최신 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됩니다. 새 아이폰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는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간밤 애플 쪽에서 한국에 1차 출시가 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AI 기능을 따라붙는 그런 내용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지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보면 시장의 분위기가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인다기보다는 큰 흐름 속에서 조금 반등했다 정도의 평가인데 시장에서는 이걸 좀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나요? 아니면 단기 상승으로 보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주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한 데는 특별한 재료보다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덕분입니다. 투자자들은 8월 도매 소매 물가를 확인한 후 연준의 금리나 규모를 파악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세븐스 리포트의 톰 헤세이는 대부분 지난주 하락 이후 저가 매수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번 주 물가 지표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더글라스 C 레인 앤 어소시에이츠의 사라 세티는 지난주에는 약간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약간의 단기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쌓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돈을 빼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들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내놨는데요. 먼저 고용의 경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고용 추세 지수 ETI가 전월 대비 상승했는데요.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 8월 ETI가 109.04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수치는 108.71로 하향 조정됐는데요. ETI가 고용시장을 보는 선행지수입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고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이고 지수가 하락하면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미셸 반스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ETI가 8월에 상승하면서 올해 두 번째로 전월 대비 상승을 기록하게 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완만해지는 고용시장 지표의 맥락 속에서 ETI가 개선된 건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 둔화가 지속 가능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부채 상환을 제때 못할 위험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의 8월 소비자 기대조사에 따르면 향후 3개월 동안 최소 부채 상환을 못할 평균 인식 확률은 13.6%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개월 연속 오르면서 2020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는 신용카드 연체율의 상승 중에서 중저소득 가계들이 받는 압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는데요. 중저소득층 가계를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신용카드 연체율에 대해 연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지표로는 8월 전미, 자영업 연맹, 중소기업 경기 낙관지수가 있고요. 미국 시간으로 저녁 9시 미국 대선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내일 있을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의 또 발언에 이목이 또 집중되겠네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